네,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온라인 수업은 교수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기침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기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도 좀 어, 이해를 바랍니다. 참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감기가 걸려도 뭐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를 걸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감기 같은 게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오래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교수님도 어, 코로나 한번 이렇게 감염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 꽤 여러 날 됐는데도 약도 먹고 그래도 잘 낫지가 않는데요. 물론 이제 환절기입니다.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날씨도 또 차가워졌고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 유지 잘 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이 안 되도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 그람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람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막대균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트라시스,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균들에 대해서 좀 검색도 좀 해보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펴봤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람 양성 막대균 중에 디프테리아, 이 디프테리아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디프테리아균은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디프테리아균은 한글로 얘기를 하지만 운명을 쓸 때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선 이 특징은 조건적 무산소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곤봉 형태로 된 V자형이다. 또는 L자형의 중국 문자 또는 알파벳 문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염소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염소체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메칠렌 블루에 의해서 세포질 내 자색으로 염색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디프테리아균입니다. 그리고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 역시 이제 인후, 목, 그다음에 이제 편도선 이쪽 부위에 이제 서식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감염 경로가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원성인데 이 법정 제2군 감염병입니다. 법정 제2군 감염병에 속해 있고 사람에게만 감염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도섬,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에 기도, 점막이 괴사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제 회백색의 위막을 형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병원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유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기도가 이제 폐쇄돼요. 네. 점막이 괴사되고
유막이 형성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감염국소에서 이열성 독소를 형성하는데 그 엑소톡신이라고 하는 이열성 독소를 형성하는데 전신 중독증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심장마비 같은 것을 이제 유발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우리가 포타슘 텔룰라이트 블라드 아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TBA라고 얘기를 하는데 PTBA 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PTBA 여기에는 이제 브라드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텔루라이트라고 하는 시약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흑색 진막으로 자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러플러 메칠렌 블루 스테인이다 그래서 이건 그람 스테인이 아니고 러플러 메칠렌 블루로 된 그런 스테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푸릇푸릇하게 보이고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알버트 스테인이라고 하는 알버트 스테인으로 봤을 때는 그 녹색 모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또 보이고 아까 이 메칠렌 블루에 의해서 보이는 거는 파란색에 옅은 파란색이죠. 하늘색 비슷한 옅은 파란색에 파란 점들로 이렇게 양쪽에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염소체예요. 여기서는 이 스테인의 그 메소드가 스테인 방법이 틀려서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로플러 메칠렌 블루 스테인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린 컬러가 보이는 것은 연두색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알버트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알버트. 그 다음에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네이제르 스테인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막대 모양들은 진 노랑빛을 띠고 그 다음에 이 양쪽 끝에 곤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한 갈색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스테인의 모양마다 그 특징적으로 막대 모양하고 이염수체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것은 이염소체가 있어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요게 이제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이 부분 거뭇하게 있고 이렇게 돼서 곤봉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을 때 디프테리아의 이염소체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곤봉 모양으로 또 V자 모양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도 보이고 우리가 특징을 그대로 스테인을 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L자도 보이는데 이것도 뭐 L자 약간 굽어진 그런 모습이고 요게 L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런 스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의 전형적인 그 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감염된 성상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볼렉이라고 해갖고 여기가 이 편두섬, 인두염, 이 인후 이 부분이 이 볼거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폐쇄가 돼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혀나 이 인두 쪽에 보면은 농이 생기는 거예요. 슈도 멤브레인. 그래갖고 화농성 침 회백색의 그 유막이 이제 형성돼서 이 화농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AP 바지라고 하는 그 포타슘 테룰라이트 브라다가 요쪽은 오른쪽은 PT 이 부분이 PT PTBA라고 하는 포타슘 테룰라이트 블라드 아가라고 하는 그 아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AP 브라드 아가 플레이트라고 하는 배지입니다. 이쪽에다 써있지 잘 모르겠네요. BAP 이거는 PT BA 배지고 그랬을 때 BAP 배지에서는 백색의 둥글고 블록한 이렇게 백색 형태의 그 블록한 둥글고 그러한 짐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타슘 텔루라이트 블라다가에서는 이렇게 검은 짐락 흑색의 짐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디프테리아 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스라 이런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을 살펴보면은 미세 산소성 아주 약한 그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람 양성 막대균이다.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다.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성은 37도씨에서는 운동성이 음성인데 우리가 실온이 되면은 운동성이 양성으로 바뀐다. 이게 아주 또 리스테리아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또 하셔야 됩니다. 37도씨는 우리 체내 온도란 말이에요. 몸 체내 온도에서는 음성으로 있는데 실온이 되면 운동성이 양성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역시 이제 소화기계 통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생식기 여성 생식기에 서식을 하고 토양이나 자연 환경에서 아주 흔한 그런 균이 바로 리스테리아 균이죠.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이 발병되는 걸 보면은 우리 치즈 많이 먹는데 치즈와 같은 불완전 멸균된 우유 제품하고 이것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성을 보면은 신생아하고 면역이 약화된 그런 성인에서 수막염 또 폐혈증 이런 걸 유발하는데 이걸 갖다가 리스테리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인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때 태반 전염으로 아기가 사산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반으로 우리가 이제 자궁 내에 임신을 했을 때 아기는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바로 이 태반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패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은 혈액 의무 배지에서 용혈성 집락, 특히 이제 좁은 베타 용혈을 보이고 있다. 어, 혈액 의무 배지는 이제 BAP 배지죠. BAP 배지에서 용혈성 우리 봤죠. 용혈성의 그 좁은 베타 용혈이다. 베타 용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AP 배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특징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지를 배지에다가 이 균을 심고선 살펴보면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의 그 균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옅하게 보이는데 편모, 우리가 이제 그 운동성이 있다 없다는 편모로 운동성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노사이토제니스 리스테리아균은 편모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편모가 있습니다. 균 끝에, 네, 균 끝에 편모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운동성 배지에다 심으면은 이렇게 찔러서 이제 균을 심었을 때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산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는 이 운동성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의 운동성 모습은 이렇다. 이런 걸 기억을 해 놓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리시펠록스릭스 루스 이게 페치에라는 그런 균인데 루시오 페치에 루시오 페치에라는 균은 그 특징이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이것도 조건부 산소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만이 자란다. 에리시펠록스리스 루시오 페시아라는 이 세균은 그래서 이 세균은 그럼 어떤 그 병원성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돼지 단독이다. 그래서 스윈 에리스플레스 그 다음에 유 단독이다. 에리스 페리오드라는 것을 유발시키는 그런 병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TSI나 KI의 배지에서 H2S가 형성이 되고 이건 검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해를 하게 되면 검게 자라는 이 KI나 TSI 배지에서 검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H2S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운동성은 없다. 아까 이 운동성 본 것처럼 그런 운동성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단독 증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단독 증상이 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독이 있어서 이걸 갖다 에리스펠로이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리슈 페리세이가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바로 또 이제 그 H2S하고 운동성을 보는 이 TSI 배지를 보게 되면은 H2S가 성성이 됐다는데 이 H2S가 바로 이 검은 부분이 이 H2S라는 것이 되겠어요. 운동성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자란 우산이나 이런 퍼짐이 없죠. 그런 게 없는 것은 운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검게 이렇게 자라는 부위 이렇게 검은색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H2S를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렉토바실루스라는 세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의 특징은 역시 조건부 산소성,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람 양성 막대균이다. 그람 양성 막대균. 그 다음에 질에서 pH를 낮추는 락틱 애시드를 생성한다. 이 특징적인 것이 여성의 그 질에서 pH를 낮추는 락틱 애시드, 락틱산이라는 건데, 이 락틱산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서식처하고 감염 경로를 보면은 보통 우리 구강이나 입안이나 결장, 항문 위에, 그 다음에 생식기계 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균은 상세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락토바실루스는 살고 있는 그런 균이다. 그런데 병원성이 발생되면은 어떤 것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구강에서는 치아를 삭게 해버리는 우식 형성을 하고 드물게 기회 감염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 그 스테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건강한 질 바자이널에서 이 면봉으로 가건물을 이제 세취를 해서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세포가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뭐 상피세포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락토바실라이 이런 그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는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락토바실라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질에서 이제 채취를 한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 질의 그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묻어 나온 상태에서 세균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테리얼 바자이널에서 보는 이런 세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세균 그 락토바실루스의 그 정상 세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은 그람 양성 막대균의 그 결핵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다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이 결핵균의 특징은 절대 산소성이에요. 산소가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장이 상당히 느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성장이 얼만큼 느리냐면은 보통 세균들은 한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은 다 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통 8주, 8주면은 2달이에요. 2달 동안 키워야지나 제대로 자라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세포벽에 많은 양의 지질을 갖고 있어요. 마이코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 균 자체에 세포벽에 많은 양의 지질이 들어있고 그래서 산의 강야에서 항상성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항상성균이 뭐냐? 그러면은 결핵균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 강해요. 그 산에 강한 이유가 바로 지질로 세포벽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상태, 소독제의 저항성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핵균입니다. 결핵균을 키워보면은
다른 것들은 세균이 이렇게 배지에서 짐락이 있고 윤택이 있거나 반투명하거나 이런 모습인데, 이 결핵균은 노랗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거칠어요. 표면이. 예, 표면 자체가 둥글지가 않고, 표면이 이렇게 둥글지가 않고 얘는 이렇게 거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라고 하는 인형균이 있고, 그 다음에 보비스라고 하는 우형균이 있어요. 그래서 우형에 의해서도 감염을 갖고 있어요. 이 인형이라는 거는 사람, 그 다음에 우형이라는 건 소, 소. 이 병원성을 살펴보면은 폐, 기침 시 발생하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때 이제 폐결핵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체내 증식 후 림프구하고 대식세포에 의해서 결절 형성을 한 후에, 그 결절 형성을 한 후에는 식균 작용에도 웬만해서는 죽지를 않아요. 사멸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결절 형성이 된 이후에는. 그래서 아주 이 결핵균에 걸리면은 고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성 결핵이라고 해서 리액티베이션 오브 튜버클로시스, 이런 경우에는 결핵균이 결절로부터 또 빠져나와 가지고 새로운 부위에 또 감염이 돼요. 그래서 또 재발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성으로는 지연형 과민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결핵균을 위해서는 튜버클린 검사라고 해서 하는 PPD, 플루피드 프로테인 데리베이티브, 이 검사 PPD 검사를 해서 결핵균에서 얻은 소량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주사를 한 다음에, 결핵균이 있는 사람이면 24 내지 72시간 안에 T 림프구에 의해서 국소의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염이 됐다, 안 됐다. 반응이 없으면은 감염이 안 된 거고, 반응이 있으면 결핵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튜베르클린 검사, 이것이 PPD 검사다. 그 다음에 이제 BC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실루스 오브 칼멧 고엘린이라고 하는 접종 백신이죠. 독성이 약화된 균주로 만들어 갖고 과민성을 유도해서 예방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생후 8개월, 3개월 필수 예방 접종이에요. 3개월 이상일 때는 결핵 반응 후에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그냥 맞으면 되는데, 아기가 생후 3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결핵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미 이제 그때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 유효 기간을. 그래서 튜베르클린 PPD 검사를 해봐서 접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 결핵균을 그럼 진단하려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질 넬슨이라는 염색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이 형성이 돼서 지질이 다량의 지질 때문에 산에 강하다. 그래서 항상성 염색을 하고, 오가와나 루엔젠슨 배지에서 서서히 성장, 3 내지 6주인데 최대 8주, 아까 8주라고 말씀드렸죠. 8주까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음성이면 음성이고, 그 전에 이제 자라게 되면 양성인 거죠. 니아신 생성을 하고 카타라제는 음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 그 다음에 소독제에 저항성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치료나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걸리면 낫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소나이지드라고 하는 약, 그 다음에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 이 2개 이상의 약제를 같이 섞어서 9개월 이상 먹어야 됩니다.
감기약은 뭐 일주일 먹으면 되고 3, 4일 먹으면 되지만 이거는 무려 9달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CG 백신. 이거는 원천적인 예방은 되지만 그러나 심각한 결핵성 내막염이나 어린아이, 유아나 어린이의 주요 장기로 퍼지는 속립성 결핵을 예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BCG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한 이런 결핵성 뇌막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BCG 접종을 우리가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BCG 접종. 애들 피내 여러분들 다 맞아봤어요. 이 피내 접종하고 우리 팔뚝에 이런 모양이 없는 사람은 접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BCG 접종이 하는 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튜버클로시스를 GLS 검사를 해서 보면은 마이코박테리엄 튜버클로시스 결핵균은 GLS 검사에서 1000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이 빨간 세균들이 바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결핵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라민 로드마인이라는 그런 그 형광염색이거든요. 이걸 오라민 염색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오라민 로다민라는 그런 그 염색법입니다. 로드마인. 이 로드마인 검사 이거에서는 400배로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400배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형광색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형광색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사 현미경으로 만배로 해서 관찰을 하면은 이런 모양의 모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가와 배지라고 하는 배지에서 배지를 균이 자란 모습 거칠다 그랬죠. 균이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가 배지는 이렇게 이제 튜브에 사선으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균이 배지가 이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배지가 담겨 있으면 여기 이제 배지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가 배지. 맨 처음에 그 오가 배지의 그 색깔은 이렇습니다. 약간 하늘색, 옅은 하늘색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배지들이 자라면 색깔이 이제 노랗게 되면서 이 배지까지도 이제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란 거는 배지도 회색 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회색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 노란 빛을 띤 그런 배지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거는 니아신 테스트라고 해서 니아신 테스트를 하는 건데 C는 컨트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성으로 자랐죠. 그래서 음성인 거는 네거티브, 양성인 거는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아신 테스트에서 양성을 보인다.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는 니아신 테스트의 음성이다. 요런 것도 음성이다. 요것도 음성이지만 약간 색깔이 변해도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원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